도넛 사용 설명서. 도넛형 인간들을 위한 문장 레시피. 그럼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까요? 105쪽 문장 읽어드릴게요. 네. 이제는 근육의 긴장과 이 긴장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탐구해 보도록 하자. 정도는 다르지만 음악가들은 대부분 근육의 긴장으로 고생하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특정 근육을 스트레칭하거나 이완시키려 했습니다. 이 접근법이 당연하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 특정 근육은 몸 전체의 복합적인 체계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늘 전체 맥락 속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특정한 부분만을 이완하려는 노력은 실패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제가 항상 달고 사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문제 중에 하나라서 이완의 문제. 어떤 실제적인 신체? 아니면? 네, 신체적으로. 아. 제가 공연을 하거나 네. 긴장을 하는 순간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순간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긴장하면 하는 약간 신체적 특징 있어요? 뭔가 이렇게 수축되는 부분들? 위축되는 네, 부분들? 어깨에 힘을 이렇게 주고 있고 아. 그리고 저도 모르게 이를 꽉 물고 있어요. 아, 그거는 네. 잘 때도 그런 분들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 잘 때도. 여기 이렇게 입 안쪽에 네. 줄이 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만져지는. 좀 심하게 좀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꽉 물고 자서 다음날 턱이 막 아플 정도로 꽉 물고 자거든요. 긴장이 정신적으로도 되지만 이제 그게 몸으로 나타나니까 그게 노래를 하거나 할 때 이제 영향을 주잖아요. 경직되니까. 네. 이 긴장을 어떻게 줄일까에 대한 고민을 항상 달고 살고 그 스트레스가 사실 커서 공연에 대한 부분도 좀 즐겁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사실 있어요. 긴장이 너무 많이 되니까. 저는 사실 이거 왜 고르셨는지 제가 그때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먼저 여쭤보기도 했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는 그 클라이밍을 배우시잖아요. 네.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읽으셨나라고 혼자 생각을 했는데 되게 많이 무대 공포증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 노래하는 거에 대한 태도, 맞아요. 자세, 스트레칭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길래 실질적으로 좀 많이 도움이 되는 방향이 있었겠구나 싶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데모 표시하진 않았는데 되게 저는 정말 실질적으로 맞아라고 한 게 저는 목이 제일 많이 이렇게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부위여서 자세가 이제 노트북을 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뭔가 소화가 안 돼도 목이 이렇게 목 근육이 아프고 목 근육이 아픔으로써 이제 편두통으로 오기도 하고 총체적으로 다 목 근육이 짧아지면서 벌어지는 문제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가끔 이렇게 목 스트레칭을 하거든요, 어깨랑. 근데 그게 단적인 효과는 있는데 오히려 목만 스트레칭했을 때 다른 데가 좀 뻐근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정말 이 단락을 그냥 완전 신체에 적용을 했을 때 너무 맞는 말이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목만 스트레칭 한다고 해서 이게 지금 긴장이 풀리진 않잖아요. 맞아요. 당연히. 그리고 생각보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런 마사지를 받은 적이 있는데 팔이 진짜 아프더라고요. 오히려 전 목이나 이럴 때가 너무 아플까봐 무서워하면서 받았는데 막상 목은 제가 많이 스트레칭을 해서 그랬는지 별로 안 아팠는데 그 시각장애인 안마사분이 해주시는 거였는데 근데 팔 하는데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팔은 우리가 진짜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책짐도 많이 들고 해서 운동이 되는 부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분 말씀이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팔을 너무 아파한대요. 근데 팔을 진짜 많이 쓰고 팔, 손목 여기 때문에 목이랑 허리까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다들 허리랑 목만 어떻게 풀려고 하고 팔을 안 풀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한 게 팔이랑 다리가 제일 아팠어요. 그 마사지를 해주시는데 그리고 그걸 하면서 어깨도 좀 풀리는 게 있었고 여기 팔 윗부분 뭐라 그러죠? 여기
뭐라고 부르지? 이두요? 네, 여기를 해주시는데 너무 아픈데 결국엔 다 연결돼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같이 어떤 일을 했던 분이 이렇게 뭐 촬영을 하거나 이제 누구 앞에서 말을 해야 되는 일이 있었을 때 자기는 아내가 긴장하면 어깨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어깨 꼭 내려라고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이렇게 앞에서 봤는데 진짜 계속 이렇게 어깨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처음에는 이제 의식적으로 내리지만 근데 사실 어깨를 내려라고 하는 건 팔을 내려라는 뜻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어깨를 의식적으로 우리가 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다 같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계속 어깨만 신경을 쓰느라고 왜 여기서 테니스 백핸드 볼 때 팔을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된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던 분이 강사를 여러 번 바꿨지만 못 고쳤는데 그쵸. 결정적으로 고치게 된 계기가 거울을 보여줬더니 고쳤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얼만큼 경직되어 있는지를 눈으로 봐야 어디를 내려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랑 제 연습실에는 항상 와보셔서 할 텐데 거울이 항상 있거든요. 바로 앞에. 되게 크게 있거나 네. 그 형태는 항상 변하긴 하는데 네. 항상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러면은 제가 뭔가를 준비를 어쨌든 거기서 준비를 하니까 그 저의 모습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노래를 할 때, 아, 긴장을 할 때 뭐 이런 행동을 하거나 저런 행동을 하거나 또 그런 안 좋은 좀 자잘한 습관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치고 싶어서 거울을 둔 지가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러면서 좀 많이 좋아지긴 했었어요. 그 작업실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계속 어쨌든 계속 거울을 통해서 저를 봐야 되니까 그랬을 때 노래 연습을 많이 2시간 한다고 봤을 때 2시간 동안 계속 거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정말 이렇게 처음 볼 때는 잘 모르는데 몇 달씩 계속 보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좀 보이기도 하고 그것도 이제 좀 코칭을 받았던 부분이기도 한데 자기 목소리 녹음된 거 처음 들으면 되게 어색하잖아요. 네. 너무 싫어요. 근데 그것도 네. 좀 계속 듣다 보면은 네. 아무 그냥 그런 긴장감이 없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 싫다라는 게 어색한 것도 있긴 하지만 네. 약간 나의 그 긴장되고 어떤 좀 네네네. 네, 그 습관들 때문에 되게 싫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계속해서 지워나가기 시작을 하면은 어느 순간 그게 좀 그냥 내 목소리구나라고 그냥 인정을 하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 약간 거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거울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도 하나의 긴장을 좀 푸는 방법 중에 하나였고 만약 이를 제가 꽉 무는 습관이 있어서 혀를 이렇게 좀 집어넣거든요 항상. 일부러? 네, 이렇게 그러니까 노래하는 순간은 혀를 잘 못 집어넣고 있는데 네. 대기실에 있는 시간에는 혀를 이렇게 살짝 물고 그러니까 이를 안 깨물려고. 이런 습관들이 또 계속 생기고 어쨌든 긴장을 풀어야 되니까. 어쨌든 긴장은 계속 되는데 근데 그 이완을 하는 방법들을 진짜 많이 찾긴 했었거든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운동을 좀 오래 했던 것도 그런 거에 대한 몸을 쓰는 형태를 계속 가져가다 보면은 그 긴장을 푸는 방법들이 좀 계속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보통 말을 하면은 여기서 호흡에 대해서 되게 많이 다루잖아요. 네. 노래를 하면은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말하듯이 노래하는 게 가장 좋은 거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말하듯이 노래를 하지? 노래를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호흡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말할 때 물론 호흡이 힘들 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대화를 할 때 호흡이 어색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숨을 쉰다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예전에 그래서 노래를 하면서 코칭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노래를 항상 한 구절이 끝나고 호흡을 딱 쉬고 원기옥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몸에 힘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첫 구절을 부를 때 실수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그때 하지 말고 바로 직전에 하고 끝점에서 그냥 바로 내쉬면서 노래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노력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호흡을 그렇게 하게 됐는데 또 저 되게 늦게 배우긴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긴장을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사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저는 작전을 짠다고 얘기를 하는데 쭉 가사를 보면서 제가 만약에 A라는 노래를 부르면은 호흡점들을 다 체크를 해놔요. 네. 근데 그 호흡점들이 오늘 불렀을 때랑 내일 불렀을 때랑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가장 좀 말하듯이 부를 수 있는 호흡점들을 이렇게 찾아놓고 그거를 암기를 해요. 그러면 암기를 하면은 그거대로 호흡이 계속 되면은 그거에 대한 긴장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완벽하게 암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노래 연습 보통 하면은 마이크에 대고 노래를 연습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건 좀 나중에 알게 된 방법인데, 이렇게 연습을 이제 호흡을 다 제가 암기를 하면은 정말 다양한 데서 노래를 해봐요. 욕실에서도 가서 노래를 하고 거실에서도 하고 어디 뭐 밖에서도 해보고 또 여기서도 해보고,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간에 대한 리스크들을 좀 그 노래에 대한 것을 좀 계속 줄여 나가니까 확실히 좀 긴장도가 좀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저는 얘기하시면서 들으면서 든 생각이, 제가 그 녹음된 제 목소리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던 게 지금은 그나마 많이 괜찮은데 이게 많이 익숙해져서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싫어했던 게 녹음된 목소리가 변조되는 것처럼 들리는 것도 물론 있잖아요. 자기의 목소리가 조금 더 어색하게 들린다는 거는. 근데 그것도 싫은데 제가 꾸며서 말하는 거 같이 느껴지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 톤이나 이거를 아까 얘기한 걸 다시 이렇게 오히려 번복하자면, 반대되는 얘기를 하자면, 대학 때 잠깐 배웠던 이상한 아나운싱 어설픈 거를 자꾸 이런 데에서 습관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교수님도 지적했던 거긴 한데, 이렇게 프로가 아닌데 그걸 흉내내는 거를 너무 빨리 배워버린 거예요. 또 쪼 같은 거를. 근데 그걸 써먹을 일이 없잖아요. 사실 직업이 그게 아니면은. 근데 그 긴장할 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어색하고 평소에 말하듯이 하는 거랑 다르게 말을 하는 게 듣기가 싫은 거예요.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근데 이제 다른 팟캐스트나 이거를 할 때도 그게 좀 초반엔 분명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는 듣기에, 최근 거는 들으면 그냥 제가 평소 말하듯이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학교 다닐 때 어쩌다 뭐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될 일이 있을 때 친구들이 되게 방송반처럼 얘기한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설프게 배웠을 때 나오는 그런 건데, 방송반 한 적도 없지만. 근데 지금은 그냥 제가 말하듯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지금 라디오를 이제 격주에 한 번씩 생방송을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원고를 써서 하거든요. 원고를 이제 막 전날 급하게 써서 아예 뭐 씁니다 존댓말을 다 써가지고 거의 90% 정도는 짜여진 원고를 제가 다 쓰면 이제 현장에선 한 80%는 읽고 나머지 20%는 이제 즉흥적으로 메꾸는데 그 메꾸게 되기까지가 1년이 걸렸고 초반이 아니라 거의 한 7, 8개월까지는 이걸 읽는 거예요. 제가 계속 긴장을 해서. 근데 그러면 아까 호흡 얘기하셨잖아요. 네. 제가 어느 순간 침을 꼴깍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숨을 안 쉬고 읽으니까 이제 진행자님이 이제 질문할 타이밍에 숨을 쉬고 그 다음에 제가 또 길게 원고를 쓴 거를 쭉 읽을 때 긴장을 하니까 숨을 못 쉬어서 중간에 한번 침을 꼴딱 삼키고 그게 되게 어색하잖아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지금은 말하듯이가 되는데 원고를 같이 읽더라도 예전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게 너무 능숙하지 못한 티가 나는 것도 같고 능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긴 하니까. 그렇기도 하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누구를 흉내내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너 평소에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 라고 누가 할까봐 그게 좀 걱정되는 지금은 시기.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저요? 네. 네. 근데 도넛도 초반에 안 들었던 이유가 왜 이렇게 속삭이고 있지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가 이제 시끄러울까봐도 있지만 목소리 톤을 좀 맞춰야지도 있었고 약간 조금 요소야랑 다르게 해야지라는 생각이 좀 있었더니
이렇게 이상한 톤을 잡았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가지고 초반은 잘 못 들었다가 요즘에는 녹음할 때도 그 전보다는 훨씬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평소 말하듯이 한다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좀 편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그 긴장이라고 하는 거를 아마 덜 하게 돼서 저도 그래요. 이거 할 때 처음에는 이제 첫 책, 두 번째 책 녹음할 때는 훨씬 더 생각해왔던 것들도 적어왔던 것들도 이제 좀 생각이 안 난다거나 긴장감이 있어서 근데 살짝의 긴장감이 좋긴 하지만 그 긴장감이 어느 선을 넘어가면 사실 좀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몸이 여기도 아까 읽었던 대목에도 있지만 제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읽어주신 대목 중에 소제목 그 파트의 소제목이 제대로 해야겠다라는 강박 이 압박이 뭐 그 노력이 좀 망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게 공감을 하는 게 그 원고 라디오 원고를 쓰잖아요. 근데 되게 저 원고 쓰는 걸 좀 힘들어해서 되게 힘들게 썼는데 그걸 방송에서 다 못 얘기하면 아깝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준비한 답을 어색하더라도 빠르게 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조금 덜 이렇게 시간 보면서 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진행자님이 이제 다른 질문하면은 그거에 답하느라 그냥 생략해버릴 때도 있고 능숙하군요. 아니 전혀 아닌데 이 바뀐 거는 아깝지 않아라고 생각을 한 게 좀 있어요. 그 준비한 얘기를 못해도 어쩔 수 없고 못해도 다른 이야기를 좀 다르게 더 좋게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니까 원고를 그냥 초안이라고 생각을 좀 가볍게 하고 나서는 고향에 와서 그러고 나서 조금 더 또 편해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한 걸 다 보여줘야 해 라는 강박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